우선 소인수분해로 나만의 암호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암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암호가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식으로 암호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현재는 어떠한 암호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는 시저가 썼던 시저 암호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서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전에 봤던 시저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의 위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알파벳을 통해서 저희가 암호 해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알파벳의 배치를 한번 보아야겠죠. 알파벳의 배치를 보게 되면 우선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쭉 적어봤습니다. 카이사르 암호에 써져 있던 내용이 이 밑에 있는 EHFDU 뒤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선 암호니까 무언가 말이 안 되는 걸 써놨겠죠?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끔 한번 바꿔봅시다. 우선 알파벳의 위치를 한 번씩 바꿔볼게요. 우선은 지금은 EH 여기 위치에 있는 이 두 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한 칸씩 옮겨볼게요. 옆으로 한 칸 옮겨보면 D인데 말이 안 되죠? 우리가 DG를 G가 뜻하고 있는 단어는 없어요. 한 칸 더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CF도 어떠한 단어 뜻을 나타내고 있지 않네요. 한 칸 더 옮겨보겠습니다. BE네요. BE 뭔가 우리가 영어 할 때 B 무엇이 되다였죠? 그러면 B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네요. B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파벳을 몇 칸씩 옮기면 뜻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우선 이 H였죠? 하나, 둘, 세 칸 가면은 우리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우리 옮겨 봅시다. 지금 저희가 세 칸을 옮겼더니 알파벳이 풀렸으니 한 번씩 적어보면 B는 E, A는 D가 되겠고요. 순서대로 쭉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알파벳이 배정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봐봅시다. 이 H가 뜻하는 것이 BE였죠? B 그리고 F가 뜻하고 있는 것은 C네요. D는 A, U는 R, H는 E, I는 F, X는 U, O는 L, I가 F, R이고 U가 R, D가 A, V가 SS, D가 A, V도 S였고요. L은 O, Q는 T, T는 A, W는 W가 T였군요. Q는 N이었습니다. R로 U는 R이었으니까 Be careful for assinator 라는 뜻이 되네요. 이 뜻은
암살자를 조심하라라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를 해독했을 때 암살자를 조심하래요. 우선 시저가 받은 통신문 속의 암호는 Be careful for nature. 암살자를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말이 안 되는 EH라는 어떤 이상한 글에서 Be careful for assassinator라는 암살자를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제 새로운 암호문을 만들어야 되지만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은 암호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면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암호를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5자리 이상의 수들을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자, 5자리 수, 가장 작은 5자리 수가 무엇일까요? 우선 만이 가장 작은 5자리 수겠죠? 우리 만을 한번 쪼개봅시다. 만을 쪼개보면 100 곱하기 100으로 쪼개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00보다 조금씩 큰 소수들을 곱하면 5자리 이상 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우리 100보다 큰 수 중에 소수인 수 2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100은 2로 나눠지니까 소수가 아니네요. 101은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눌 수가 없네요. 101은 소수입니다. 102도 짝수니까 소수가 아니겠죠? 103은 103도 소수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숫자를 곱해봅시다. 101 곱하기 103을 하면은 일단은 만보다 크죠? 5자리 이상이면서 두 소수의 곱을 만족시키죠? 따라서 이것보다 더 큰 숫자들이 계속 올 겁니다. 어쨌든 저희는 5자리 이상의 수를 찾았습니다. 자, 다음 수를 직접 소인수분해하고 걸린 시간을 정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1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1은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나눠질 거고요. 2는 짝수가 아니니까 나눠지지 않겠네요. 3도 더했을 때 9와 1을 더했을 때 10이 되네요. 3의 배수가 되지 않으므로 3도 안 되겠습니다.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4, 6, 8, 10, 12 다 안 되겠네요. 그러면 5도 91에 1 제대로 약분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7로 계산을 했을 때 나눠 떨어지네요. 7 곱하기 13을 했을 때 91이 나옵니다. 그러면 91은 7 곱하기 13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8051을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큰 수가 나오겠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83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해서 계산을 해보면 97로 나눠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97은 더 나눠줄 수 있나요? 더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없네요. 그러면 8051은 83 곱하기 97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4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5번 두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 그리고 그 반대의 과정에서 나타낼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저희가 두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렇게 나타낸 숫자들을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파란색보다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우리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우리가 소수이면서 약수인 소인수를 저희가 모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이면서 인수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숫자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두수의 곱으로 나타낼 때가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니까 쉽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과정에서는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과정, 즉 소인수분해로 나타냈을 때 숫자가 커질수록 계산하기 더 어려워졌죠. 소수이면서 약수인 소인수를 직접 찾아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리해볼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모듈러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러 연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정수 2의 32승을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32승 말만 들었을 때 2를 32번 곱해야 된대요.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계산해 볼 겁니다. 우선 2의 32승은 2의 거듭제곱만 약수로 가지겠네요.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을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2의 32승의 나머지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2의 제곱을 보겠습니다. 2의 제곱은 4죠? 2의 제곱을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엇이죠? 똑같이 4입니다. 그리고 2의 4승일 때 2의 4승은 16이죠? 2의 4승을 13으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2의 4승은 3이 되겠네요. 2의 8승은 2의 4승의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3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의 제곱은 9죠? 2의 8승은 9가 됩니다. 자, 그리고 2의 12승은 2의 8승 곱하기 2의 4승이 되겠네요. 2의 4승은 무슨 숫자였죠? 3이었죠? 그리고 2의 8승은 저희 9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9는 27이겠네요. 27이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나머지가 몫보다 클 수는 없죠. 다시 13으로 나눠줍시다. 13으로 나눠줬을 때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2의 12승의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쓰냐? 1 괄호치고 모듈 13이라고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 우리 1이 뭐죠? 2의 12승의 나머지이죠? 2의 12승의 나머지인데 우리 어떤 수를 나누어줬을 때 나머지인가요? 13을 나눠줬을 때 나머지죠? 그래서 나머지는 1인데 우리 몇을 나눠줬냐? 13을 나눠줬기 때문에 괄호치고 모듈 13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의 32승을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2의 32승은 우리 아까 구했던 2의 2승, 2의 4승,
2의 8승, 2의 12승으로 쪼개보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의 2승은 4였고요. 2의 4승은 3이었고요. 2의 8승은 9였고 2의 12승은 1이었습니다. 아까 적혀져 있던 그 숫자 그대로 가져와 봤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 네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게 한번 잘 조합해 봅시다. 우선 2의 8승 곱하기 2의 24승으로 쪼개줘도 2의 32승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2의 8승이 어떤 숫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2의 8승은 9였죠? 그리고 2의 24승은 한 번 더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바로 2의 8승으로도 쪼갤 수 있고 2의 4승으로도 쪼갤 수 있지만 2의 12승으로 쪼개야 1이니까 계산이 덜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2의 12승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곱하기일 때 지수는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였죠? 8 더하기 12 더하기 12는 몇이죠? 30이네요. 그러면 우선 저희는 분해를 했을 때 처음 봤던 2의 32승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의 8승은 9였고 2의 12승은 1이었고 2의 12승은 1이었어요. 그러면 이 수를 모두 곱해줍시다. 그럼 몇이죠? 9가 나오네요. 그러면 2의 32승은 2의 32승의 나머지는 9이고 몫이 나눠주는 숫자가 무엇이었죠? 13이었죠? 따라서 모듈 13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머지가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